네, 앞서 H펀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ETF 시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자금 흐름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FOMC 회의 끝나고 나서 선진 시장도 한숨을 좀 푹 돌리는, 편하게 돌리는 모습 보였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금리 인상이 이제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이제 구체화되다 보니까 확실히 신흥국 시장에서는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요. 자금 규모라든가 지금 흐름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그런 경계감들이 안도감으로 바뀌면서 좀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성향들이 좀 급격히 높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진국 쪽으로 자산 유입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유출이 2주 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 유출되는 규모 자체가 좀 감소한 폭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자산에 대한 선호도 어느 정도는 좀 일어났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3주차 글로벌 ETF 자산 시장의 뭐 순이익 규모 자체에는 151억 달러를 보인 상황인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자금 유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면서 선진국은 169억 달러의 순유입을 보인 상황이고요. 일본 제아시아의 그 자금 유출이 진정되면서 신흥국 또한 전주보다 유출 규모가 축소된 18억 달러의 자금 유출을 보인 상황입니다. 미국은 생각보다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6월 FOMC의 해외 영향력으로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사실 최근 신흥국 자금 유출의 주범이었던 이제 중국의 자금 유출이 진정되면서 이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느 정도 자금 유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진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 증시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 물량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높아졌던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어느 정도 다시 살아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자금이 많이 들어왔던 상위 ETF를 좀 본다고 하면 이제 아이세어스의 중소형주 ETF, 뱅가드의 중형주 ETF, 그리고 스파이더의 S&P 500 인덱스 ETF로 안만한 금리 인상을 시사한 FOMC 영향력으로 미국의 중소형주, 대형주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유입이 많았던 ETF를 좀 살펴보면 이제 아이세어스의 S&P 500 인덱스 ETF, 또 아이세어스의 국채 ETF, 또 스파이더의 하이힐드 ETF로 상존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서 이제 향후 매력이 떨어질 걸로 보이고 있는 국채랑 하이힐드 관련된 ETF 중심으로 자금 유출이 많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 뭐 안도감을 바탕으로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성향들이 일정 부분 있을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EU 정상 회의와 같은 그리스와 관련된 우려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제한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과 신흥국 자산에 투자하는 이런 자금 플로 이 상대적인 가격의 매력들이 좀 낮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내로 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ETF 시장 하면은 지금 한동안 그 인버스 ETF가 수익이 계속 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 좀 어떤 변화가 생길 기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변화는 없었고 4주 동안 이제 인버스 관련된 ETF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ETF의 상품의 장점은 이제 지수가 하락 방향을 했을 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기 때문에 뭐 국내 시장에서 사실 인버스 ETF를 통해서 최근 4주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뭐 수급 주체별로 본다고 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을 순매도했기 때문에 뭐 약간은 지수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200과 이제 레버리지를 순매도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에 좀 포지션을 두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05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펀드와 관련해서 투시권 매매의 이런 흐름들도 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섹터 ETF를 좀 살펴보면 이제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 의약품 업종에 대한 관심이 계속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트리온이 최근 글로벌 항체 바이로 시밀러 선두 업체로서의 선점 효과를 당분간 누릴 거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세트리온이 많은 주가 상승을 보여서 이제 헬스케어 ETF가 6%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스타일 테마별로 본다고 하면 이제 달러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의 압력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주간이었기 때문에 SK텔레콤과 한국전력과 같은 내수주 비중이 높은 이제 타이거 경기방어 ETF가 2.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주 같은 경우에도 대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 헬스케어 ETF와 관련된 ETF가 또 이번 주에도 좀 선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이 우리 ETF나 이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정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뭐 중요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뭐 예상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순서대로 하면 6월에 이제 소비자 기대지수 이제 발표가 된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을 좀 역력히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가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결국에는 유로존 내에서도 지금 현재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제 그 경기 회복의 신호가 상당히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유로존의 경기 향후 상황 자체는 이제 20의 통화정책 뭐 모두 그리고 이제 유로화 흐름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기대지수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셨으면 하고요. 또 20일 이제 EU의 긴급 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뭐 긴급 정상회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안이 도출될 걸로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25일, 26일 예정된 EU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번 달 말까지 그리스가 IMF에 상환해야 되는 16억 유로에 대한 추가 자금 집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이제 내년 3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합의 정도를 도출할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 우려를 일부 잠재우려는 회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5월 가계 소득과 소비를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는 5월 고용 동향을 통해서 이제 가계 소득 역시 증가할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소비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계 저축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좀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 우리 전략, 뭐 대응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테니까요. 그런 이슈에 따라서 좀 어떤 전략을 구사하면은 좀 유리한 한 주가 될지도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실 금주는 뭐 이후에 정상회의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통화 관련해서도 또 주간에 전략을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 향방에 대해서는 금주 발표되는 미국의 지표들이 좀 개선세를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달러가 약세를 상당히 많이 보인 구간이었지만 금주 들어서는 이제 달러가 또 약세를 마무리하고 또 반등세로 좀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주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달러 흐름에 좀 영향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달러는 물론 지표 개선으로 인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제 FOMC 회의를 통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안만한 금리 인상을 상당히 많이 시사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금주까지는 이제 달러 약세 흐름들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력이 지속되면서 이제 국내 이연 자산에 대한 선호를 다소 높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 방향에 투자하는 인덱스 이 상품들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외 투자처로서는 미국의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만한 이제 금리 인상 영향력이 금주까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에 투자하는 ETF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과 그리스 뭐 증시의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유로존 또 유럽에 투자하는 ETF에 또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이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달러 약세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에 또 하락 압력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수주 비중이 높은 경기 방어 또 중국 소비 테마와 관련된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5가지 ETF를 통해서 금주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신다고 하면 이제 또 선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 지수도 이번 주는 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자, 대신경제연구소 문남중 연구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연구님 감사합니다.